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채널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서울 성북동 낡은 한옥마당.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며 눈은 부릅뜬 채. 이름은 최만석. 올해 75. 30년 전 이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형 최만철이 죽었었죠. 그때도 이렇게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살해당한 거라고. 그리고 범인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5년 여름. 같은 집. 최만철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500억을 모았죠. 동생 최만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사업도 망하고 빚만 30억. 만석아, 형이 도와줄게. 형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너 이혼해. 형님이 무슨 소리예요? 내 마누라 김순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도박하고 술 마시고 빚만 만들잖아. 하지만 제 아내인걸요. 만석은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순자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만석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 파산이야. 감옥 갈 수도 있어. 만석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도와주시겠대. 근데 조건이 이혼이야.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제발 그러지 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만석아,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순자의 눈물을 보며 만석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형 만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까지 서명 안 하면 난 모른다. 30억 빚. 만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만석은 서명했어요. 순자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혼 성립. 순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가진 거라곤 가방 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순자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만석의 아이. 2달 된 생명. 순자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순자는 다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30년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딸 이름은 은지. 순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은지를 대학까지 보냈죠.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넌 엄마의 전부야. 순자는 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났다고만 했어요. 은지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은지가 회사에서 만난 남자. 이름은 최준호. 최만철의 손자였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엄마, 남자친구 소개할게요. 순자는 준호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만철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준호 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준호입니다. 최 씨, 혹시 아버님 성함이? 최만철입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그 형님. 그 손자와 딸이 사귀고 있다니. 은지야, 잠깐 나와볼래? 순자는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은지야, 그 남자랑 헤어져. 왜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요? 그냥. 안 돼. 엄마가 이상해요. 이유를 말해줘요. 순자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준호의 삼촌이라는 것을, 둘이 사촌 남매라는 것을. 하지만 은지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나 준호 오빠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은지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최만석을 찾아가기로. 30년 만에. 다음 날, 순자는 성북동 한옥을 찾았습니다. 최만석이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순자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순자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순자. 만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이네요. 미안해. 만석의 첫마디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왔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조카를 사귀고 있어요. 뭐? 최준호요. 당신 형님 손자.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우리 딸? 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뱃속에 2달이었어요. 만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랑 은지는 사촌이에요. 결혼하면 안 돼요. 만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만석은 형 만철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형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형 만철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만석이 형의 술에 독을 탔다는 것을. 형님이 죽으면 형님 재산이 내 거니까. 만석은 형을 죽였어요. 하지만 형의 유언장에는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죠. 만석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을 죽인 대가는 평생의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만석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은지랑 헤어져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너희는 결혼하면 안 돼. 왜요? 만석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은지 엄마는 삼촌의 전 부인이야. 그리고 은지는 삼촌의 딸이고.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은지랑 나는 사촌이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나는 은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안 돼.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만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독약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형을 죽일 때 쓴 그 독약. 이제 자신이 마실 차례였어요. 형님, 이제 갑니다. 용서해주세요. 만석은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석 씨. 만석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순자는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만석은 죽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죠. 순자에게. 순자야. 미안해. 당신을 버린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형을 죽인 것도 내가 한 짓이야. 이제 형한테 가서 용서를 빌겠어. 은지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만석.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장례식장. 은지와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준호가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준호 오빠.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둘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졌어요. 1년 후, 순자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은지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준호도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첫사랑을 잊지 못했죠. 어느 날, 순자의 식당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와 은지였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엄마. 우연히 여기 지나가다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준호와 은지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사랑.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30년 전의 선택이 자식의 인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최만석은 형을 죽였고 그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은지와 준호. 그들은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후회 없이 사세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